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고요. 미국에 온 지가 벌써 27해가 됐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아파트 경비실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더라고요. 처음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날따라 졸려서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특히 계단을 오를 때가 심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2층인데 예전에는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하더라고요. 와이프 순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우겼는데 순이가 우기더라고요. 당뇨 있는 사람은 심장병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당뇨를 앓은 지가 벌써 15년이거든요. 결국 동네 클리닉에 갔어요. 의사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영어를 빨리 말하더라고요. 제 영어 실력이 워낙 딸려서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27해나 살았는데도 여전히 의료 용어는 어렵더라고요.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정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헨리 포드 병원으로 갔어요. 디트로이트에서는 제일 큰 병원 중 하나죠. 가자마자 접수부터 복잡하더라고요. 보험카드 주고 신분증 주고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고. 영어로 된 서류가 한 뭉치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장내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검사, 가슴 엑스레이까지.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막힌 곳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디케어도 있고 보조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용 설명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수술비만 $80,000래요.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거죠. 물론 보험이 일부 커버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20,000가 넘더라고요. $20,000면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0,000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술만 그 가격이고 입원비, 마취비, 의사 수임료 다 따로래요. 다 합치면 $30,000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순이한테 말했어요. 순이도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매달 $500씩 보험료 냈는데 정작 아플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한다니.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30,000면 우리 집 담보대출 잔금이랑 비슷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모은 저축도 그 정도예요. 수술 한 번 받으면 평생 모은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다음 날 아들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이는 시애틀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해요. 그래도 젊고 월급도 좋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지훈이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자기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집 살 때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못 갚았대요. 게다가 지훈이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앞으로 아기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훈이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라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기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도 곧 태어날 텐데 부모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수술을 포기할까도 생각해봤어요. 그냥 약으로 버티면서 살까도 싶었고요.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수술 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때 순이가 말했어요. 한국 가서 수술 받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떠난 지가 27년인데 지금 가서 병원을 어떻게 찾아요?
건강보험도 없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심장 수술 기술도 미국 못지않고 비용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없어도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 가서 수술 받기로요. 순이도 찬성했어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같은 수술이면 고향에서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심하고 나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27년 만에 한국 가는 건데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병원은 어떻게 찾고 수술은 어떻게 받고. 다행히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인회 담당자가 한국에 의료 관광 전문 업체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쪽에서 병원 예약부터 통역, 숙박까지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 연락해봤어요. 한국말로 통화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27년 동안 영어로만 살다가 한국말로 이런 중요한 상담을 받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상담받은 결과 총 비용이 $10,0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항공료, 병원비, 체류비 다 포함해서요. 미국에서 수술 받는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이 섰어요. 이왕 돈 쓸 거면 제대로 쓰자. 고향에서 제대로 된 치료받자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27년 만에 한국인데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를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혼자 가는 것도 걱정이고. 순이가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순이까지 가면 비용이 2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순이는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27년 만에 보는 한국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수술이 잘 될까 걱정도 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든 한국말이. 27년 동안 한인타운이 아니면 한국말 들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공항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의 김포공항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길 찾는 것도 쉽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고. 의료관광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편안하게 치료받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넓고 깨끗하고. 제가 살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병원도 놀라웠어요. 삼성서울병원이었는데 미국 병원보다 더 크고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친절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더라고요. 영어도 완벽하게 하시고 제가 가져온 미국 병원 자료도 꼼꼼히 봐주셨어요.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더 정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과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바빠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사이에 서울 구경도 하고 몸 상태도 체크하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미국보다 더 선진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27년 동안 영어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수술 전날 밤에 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순이가 걱정 많이 했어요. 수술 잘 될까 문제 없을까 계속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의사도 좋고 병원도 좋다고 안심시켰어요. 수술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고향에서 받는 수술이라 그런지 덜 무서웠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정말 안도했어요. 회복하는 동안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셨어요. 나이가 저와 비슷한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세심한 케어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입원 기간 동안 다른 환자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말로 편하게 대화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27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건강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총 입원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최소 이틀은 더 입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회복 상태를 보고 빨리 퇴원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환자한테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10,000 정도 나왔어요. 미국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항공료, 숙박비 다 포함해서요. 한국에 한 달 더 있으면서 회복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언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치료받는 것도 편하고 회복하는 것도 빨랐어요. 의사나 간호사와 소통이 잘 되니까 불안감도 훨씬 적었고요.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더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한국으로 이주하기도 어렵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건데도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달 지내니까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와서 순이한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병원이 어땠는지, 의료진이 어땠는지,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순이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7년 동안 뭔가 착각하고 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의료는 당연히 미국이 세계 최고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의료가 기술적으로도 미국 못지않고 비용 면에서는 훨씬 합리적이고 서비스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찍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요즘 주변 한인들한테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미국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나에 $3,000씩 한다고 하니까 한국 가서 다 하고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요. 또 어떤 분은 백내장 수술 때문에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수술비가 너무 비싸고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게 미국 이민자들의 현실이에요. 젊을 때는 건강해서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저도 만약 그때 한국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모은 돈 다 쓰고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노후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겠죠. 지금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기 검진도 한국에서 받을 생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순이도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해요. 자기도 관절염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물리치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국에서 한방치료도 받아보고 싶다고 해요. 지훈이한테도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지훈이도 놀라더라고요. 한국 의료가 그렇게 발전했냐고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냐고 묻더라고요. 지훈이도 나중에 아이 낳을 때 한국에서 출산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한국을 떠날 때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의료시설도 미국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시스템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더 좋았어요. 병원에서도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예약부터 수납까지 다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병원은 아직도 종이 서류가 많고 복잡한데 한국은 정말 간편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정말 좋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들이 많고 최신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제가 받은 수술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치료였어요.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보험회사 눈치 보느라 환자는 뒷전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입원하는 동안 병실 환경도 좋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가족들이 간병할 수 있도록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미국은 간병비도 따로 내야 하는데 한국은 가족이 돌볼 수 있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음식도 좋았어요.
병원식이라고 해서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미국 병원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어요. 퇴원 후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정기검진 일정도 잡아주고 주의사항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미국에서는 퇴원하면 끝인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주하기는 어려워요. 이곳에서 27년을 살았으니까 생활 기반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한국에서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큰 병에 걸리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덜하더라고요.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의료 관광으로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치과, 성형외과, 종합검진 등등 여러 목적으로요. 어떤 분은 아예 의료 관광 전문 여행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병원과 연계해서 미국 거주 한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저도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한국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케이스는 미국에서 치료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한국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만난 다른 교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에서 온 분은 당뇨 합병증 치료 때문에 왔다고 했고 시카고에서 온 분은 심장 스텐트 시술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였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장시간 비행도 힘들고 낯선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버렸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지금은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파트타임 일도 계속하고 있고 순이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미국에서 수술 받았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노후 생활의 질이 확 떨어졌겠죠. 이제는 정기검진도 한국에서 받을 계획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서 종합검진 받고 관광도 하고 일석이조죠. 순이도 같이 가서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싶어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권하고 있어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국 의료 관광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한국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고향에서 받은 치료라 마음도 편했고 비용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결과가 좋았어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순이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두 나라의 장점을 다 누리며 살고 싶어요. 미국에서 27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국을 바라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이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향이 더 나은 해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떠나온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현재의 터전으로요. 그리고 그게 27년 만에 찾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